안녕하세요. 옥전농부입니다. 옥전농부. 오늘은 제가 베란다에서 실시간 방송하면서 이 제라늄을 잘 키우시는 우리 살구향기님께서 제가 그 나눔을 많이 받았던 우리 살구향기님한테 오늘은 제가 그 순짓기 부분을 그전에도 조금씩 배우긴 배웠는데 순짓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살구향기님한테 순짓기 하는 방법 부분을 좀 배웠어요. 배워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이 꽃은 제가 우리 살구향기님한테 받은, 제가 일전에 영상 부분도 올려놨는데 라즈베리 핑초입니다. 라즈베리 핑초. 이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차드 후지슨. 깨순이라고도 하는데 하얀 꽃이에요. 보면은 당겨보시면은, 하여튼 당겨보세요. 당겨보시면은 분홍 꽃에 빨간 점들이 좀 있어서 깨순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순짓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것을 오늘 해봤고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 이게 이제 전문가 분들은 생략을 하시고, 이제 처음 여기 제라늄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짓기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생장점을 잘라내는 거예요. 생장점을 잘라내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우회 쪽으로 못 자라게끔 생장점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생장점을 자르는 이유는 격가지를 많이 내기 위해서 생장점을 자르는 거예요. 순짓기를 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지가 한 개를 쭉 올라오다가 이 생장점을 자르게 되면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옆에 곁순을 냅니다. 곁에 순을 내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나오는,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그럼 두 개를 자르면 네 개가 올라오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이 하면은 하나에 대해서 한 개의 꽃이 올라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 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꽃볼이 여러 개가 올라오니까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순짓기는 잘 몰랐다가 순짓기를 제대로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고, 제가 오늘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한 게 아니고 배운 거, 실습을 한 거예요. 실험이 아니고 실습. 지하로즈, 제가 지하로즈를 10월달에 삽목해가지고요, 뿌리 내려서 11월 5일날 이렇게 가시게 놓은 거예요. 가시게 놨는데 이게 풍성하게 잘 크고 있어서,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순짓기를 할 때 삽목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순짓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순짓기를 하는 것은 가지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짓기를 할 때 반드시 1월 전에 하시라는 얘기. 왜냐면 1월 이후에 하게 되면 꽃을 보면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실습을 한 겁니다. 실습을 이제 살구향기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실습을 한 건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삽목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게 보면 이 아랫부분이 생장점까지요. 생장점까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른데, 좀 낮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10cm 정도에서 순짓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내가 좀 높게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은 15cm에서 순짓기를 하면 됩니다. 순짓기를 그렇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cm 정도에서 순짓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순짓기 하는 날은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이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여튼 1월 전에 하시라는 내용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생장점이 여기입니다. 생장점이 여기인데, 자르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생장점이거든요. 여기가 생장점인데, 여기가 생장점이에요. 이게 생장점인데, 요 아래쪽 부분을요, 요렇게 잘라줍니다. 요렇게.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삽목할 때도 많이 활용을 했었었는데, 이 자른 자리를, 그리고 또 이제 날카로운, 이왕이면은 날카로운 칼로, 카터칼로 이렇게 자르는 게, 싹 잘라내는 게, 자른 자리가 깔끔해야지, 무른 자리가 생기면, 물러버리면요, 이게 병균 침투할 수도 있고 무른 자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삽목할 때도 자른 자리 부분을 루팅 파우더를 발라줘요. 상처난데 바르듯이 루팅 파우더를 바르고요.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안에다가 여기 이 자른 자리를 이렇게 하여튼 다 붓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상처가 아물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잎은 되도록이면 한 3개 정도만 남겨놓으라 그랬거든요. 3개 정도만 남겨놓으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제 이 아래쪽 잎은 좀 정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때도 이게, 그리고 반드시 또 필수사항, 소독. 하여튼 소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소독을 하시고, 손도 소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아래쪽 잎을, 그리고 아래쪽 잎을 자를 때는 한 중간 정도 부분 이렇게 좀 자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정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잎을 3개 부분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곁순에서, 여기에서 순이 올라옵니다. 순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보면은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풍성한, 이것 같은 경우는 잎이 풍성한데, 이게 제 아래쪽 부분은 제가 안 잘랐어요. 근데 이거 아래쪽도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처음에 삽목할 때 잎 하나 남겨놨던 거예요. 이게 잘린 자리 있잖아요. 잎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삽목을 할 때 가에 테두리를 잘라준 거예요. 광합성 작용 부분이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뿌리가 빨리 내리거든요. 실은 이대로 이 잎을 그대로 놔두고 삽목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잎을 자른 거다고는요, 잘린 게 훨씬 더 빨리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제가 실험해 보니까. 하여튼 참고로 좀 하시고, 이제 이 부분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 잎이 필요 없으니까요, 아랫잎 3개 부분만, 이렇게 3개 부분만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커가는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제가 오늘 그 실시간 방송하면서 제라늄 순짓게 하는 방법 배운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렸고요. 근데 이게 하여튼 사람 키우시는 분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꼭 이렇게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꼭 참고하실 게, 평균적인 것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내용 부분은 있지만, 다 달라요. 왜 그랬냐면은, 여기가 베란다 환경 부분이요, 어떤 집은 남향이어서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이 있고요. 잘 들어오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햇볕이 반나절만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안 들어오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전혀 햇볕이 안 들어오는 집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달라요. 키우는 방법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햇볕이 오전에 잠깐 들어왔다가 해가 빨리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웃자람이 굉장히 식물들이 심했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플래트 식물등을 지금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이 플래트 식물등을 설치하면서부터 웃자람이 덜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이 짧으면 식물들은 무조건 웃자람이 심해요. 웃자람이. 지금 이게, 이 꽃이 지금 예쁘게 피어 있지만, 이게 산 증인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제라늄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뼈라름이 됐어요. 근데 이것들을 몽땅 제가 이게 강전정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잘라가지고요, 다 삽목했습니다. 삽목해가지고 늘린 게 지금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여기 삽목해갖고 이제 이렇게 뿌리 내려서 가시게 해갖고 이렇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이랬었었는데 다 강전쟁 해가지고 이렇게 삽목해가지고 다시 이제 올린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한 개를 남겨놨는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베란다의 환경 부분은 다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해보면 또 이렇게 우리 집의 환경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물 주는 방법도요. 물 주는 방법도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하고 그렇지 않은 집하고는 조금 달라요. 물을 주는 방법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라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을 많이 이제 싫어하는 식물이라고 그러니까 제라늄은 웬만해 갖고 말라서 죽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계속 물을 안 줘버리면 죽겠지만은 말라서 죽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물이 굉장히 많이 말라 있거든요. 바짝 말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토흙을 너무 바짝 말리면요, 상토흙의 단점이 마른 다음에요, 완전히 말라버리면은 상토흙 구실을 못해요. 상토가 원래는 상토를 사용하는 이유는 물을 좀 머금고 있는 시간 부분이 조금 길니까는 이게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상토흙을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토를 완전히 말려버리잖아요. 흙을 말리고 난 다음에 물을 주면요, 물을 못 먹어요. 그냥 다 아래로 쏟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바짝 말리지 마시고요. 물이 위에 쪽 부분이 좀 말랐을 때 물을 좀 주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화분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물을 바짝 여기 화분을 바짝 말린 다음에 물을 흠뻑 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토흙은 아닌 것 같아요. 상토흙은 그렇게 해갖고는 이 상토 구실을 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게 되면 쑥쑥 내려가요. 물이 밑에서 흐르니까는 물이 잘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물을 흠뻑 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물을 머금고 있질 않아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하여튼 제가 오늘 순짓기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제가 배운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순짓기를 해보시고, 하여튼 1월 이후에는 봄의 꽃을 보시려고 1월 이후에는 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 높게 키우려 그러면은 15cm, 낮게 키우려 그러면 10cm. 그리고 순짓기를 하는 이유는 풍성하게 만드는, 가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풍성하게, 그리고 꽃을 여러 개를 보려고 순짓기를 하는 거라는 거 사실 꼭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전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